Hi, I'm Darcy Paquette, the Korea Program Consultant for the Far East Film Festival. And today we'll be speaking with director Hong Won-chan, the director of Deliver Us from Evil, which was a big hit from last year. We're really happy to be able to present this film at Udine today. So,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제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감독 데뷔 하시기 전에 각색기를 많이 하셨다고 네네. 제가 들었는데 뭐 주격자, 뭐 작전, 황해, 내가 살인범이다. 네네. 그래서 그 일 뭐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 하면서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나리오 작가 일을 먼저 했었고요. 근데 원래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연출 전공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학교에서 만든 단편 영화로 이제 국내 미장센 영화제라고 단편 영화제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상영을 하고 이제 거기서 알게 된 당시 신인 감독들이었죠. 신인 감독들이랑 이제 교류가 생겨서 그때 이제 만난 감독 중에 한 명이 나홍진 감독이었어요. 나홍진 감독은 이제 그 제작사에서 데뷔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같이 얘기하다가 이제 의기투합하게 돼서 그 추격자 시나리오를 이제 같이 작업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홍진 감독님은 그 감독 데뷔를 했고, 저는 이제 제 첫 작가로서의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행히 그 감독님이 영화를 잘 만들어 주셔서 수역자가 이제 또 좋은 반응을 얻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차츰차츰 이제 그 작가로서 뭐 또 일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또 이제 작가를 계속 하게 됐죠. 그리고 오피스는 이렇게 첫 데뷔작인데 그 칸 영화제도 가게 돼가지고 그 영화 어떻게 만들게 되는지 그리고 칸에 가서 상영하는 거 어떤 경험이에요? 오피스도 이제 제가 이제 작가살 하면서 알게 된 이제 오피스 당시 제작자죠. 김윤진 대표가 최윤진 대표가 죄송합니다. 이제 원안과 초고를 작업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저한테 리뷰를 부탁했어요. 시나리오. 제가 이제 그때 작가 할 때여가지고. 근데 아마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리뷰도 부탁하면서 또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연출 준비를 데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향을 좀 이렇게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리뷰도 받고 그래서 제가 그날 읽고 그날 이제 밤에 바로 연락을 해서 이 작품을 제가 직접 찍어보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또 이제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고 그 첫 번째 질문하신 거에 제가 답을 안 한 게 있는데 같이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감독들이 감독으로 처음 데뷔를 하는 게 뭐 작가들이든 뭐 누구든 쉬운 과정은 아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작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여러 사람들이랑 작업하기보다는 이제 혼자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시나리오 뭐 각색이나 각본이나 이런 작업하면서 그 회사 쪽이랑 또 감독님이랑 그 중간에서 작업을 주로 하게 되잖아요. 시나리오 작업이라는 게. 그러면서 이제 좀 그 양쪽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뭐 추격자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뭐 황해나 작전이나 내가 살인범도 마찬가지고 감독님이 계시고 또 제작사가 있고 중간에 이제 작가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었는데
제가 이제 오피스 데뷔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내가 연출자라고 해서 연출자의 어떤 그 확신에만 의지하는 것보다는 네. 또 제작사랑 또 다른 여러 스태프들이랑 이 사이에서 그 조율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작가하면서 이제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피스 데뷔할 때도 좀, 그 여러 스태프들이랑 또 제작자와의 이런 뭐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원만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오피스를 통해서 이제 데뷔하게 되는데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이렇게 보통 연출자들 중에서 재능 있는 연출자들이 많이 있지만 또 이렇게 또 데뷔하게 되는 과정이 또 쉽지 않고 중간에서 또 이제 그게 좀 좌절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본인들의 확신이나 이런 거 못지않게 또 같이 영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영화는 기본적으로 코업을 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네. 그 작가를 하면서 했던 그런 경험들이 오피스로 데뷔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거하셔서 혹시 만드는 계기가 어떠셨나요? 이것도 이제 제가 작가할 때, 꽤 오래 전에 그 작업했던 시나리오였어요. 거의 계산해보니까 한 9년, 10년 정도 전에, 그때 이제 제가 작전이라는 작품 끝나고, 추격자를 만든 제작사에서 이제 작전이라는 작품을 이제 의뢰를 해줘서 그 작업을 하고 끝나고, 이제 다음 작품을 이제 나훈이 감독 다시 항의를 하게 되는데, 그 공백 기간에 이 지금 다만 아이돌 가수소 제작자죠, 그 김원국 대표님이 이런 시나리오를 좀 써줄 수 있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해외에 나가서 아이를 구하려고 이제 고군분투하는 그 어떤 남자의 이야기 를 첫 구상을 해서 시나리오를 썼죠. 그리고 이제 장소도 태국으로 정하고 나서 태국도 갔다 오고, 그때까지 제가 이제 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태국도 다녀오고 하면서 시나리오를 쓰는 중에 비슷한 아이템의 영화가 또 개봉을 했는데 그게 또 잘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어떤 영화였나요? 다 아실 것 같아요. 아저씨라는 영화였고요. 네. 예,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지금은 이게 나오면 어쨌든 그 성공한 영화의 아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작자랑 얘기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엔 제가 이제 연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써드리고, 저는 또 이제 다른 작품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황해 작업을 하러 이제 가게 됐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이제 작품을 오랜 기간 이제 묵혔죠. 예, 숙성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저랑 이제 연락은 계속 주고받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영화 이후에 또 비슷한 아이템의 영화들이 또 외국 영화들도 개봉을 하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좀 철진한 아이템이 되긴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피스 데뷔하고 난 다음에 김원국 대표님이 다시 제가 이제 쓴 거니까 이거 가지고 연출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줬고, 고민을 했죠. 이게 어쨌든 비슷한 류의 영화들이 이전에 그동안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그리고 다 영화들이 잘 돼 있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 좀 다시 읽어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쓴 시나리오인데도. 그래서 대신에 좀 뭔가 뭐 기시감은 어쩔 수 없지만 좀 뭔가 캐릭터나 이런 것들로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뭔가 차별성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좀 고쳐서 그러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시나리오 고치는 기간을 한 반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시나리오를 좀 고쳐서 그래서 이제 뭐 유이라든지 레이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을 좀 더 부각시켜서 이전 같다면 주인공이 인간 캐릭터 위주였다면 지금은 좀 다른 캐릭터도 좀 더 부각시켜서 좀 다른 영화들과 좀 차별성을 부여하려고 노력을 했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 영화 막상 정하고 나서 프로덕션 과정은 되게 금방 순조롭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가 만들어지게 됐죠. 네. 오피스 보면 이렇게 좀 한정된 공간에서 네. 모르지는 이야기인데, 네. 근데 다만 악에서는 이제 다양한 여러 공간이 나라에서 나와서.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촬영하는 경험이 많이 네, 네. 다르을 텐데 어떠셨나요? 예, 완전히 다른 작업 과정이었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오피스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주 작은 거의 뭐 저예산에 가까운 영화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또 입봉 감독이어서 공간을 한정시키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에 있는 것보다 더 공간을 한정시켜서 가급적이면 사무실 이외에 거기 이제 이런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나서의 모습들은 보여주지 말자라고 애초에 컨셉을 잡았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쨌든 회사를 퇴근하고 나서 다시 또 회사에 모여야 되는 게 직장인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반복되고 그래서 그냥 이 컨셉을 가지고 그냥 직장에서의 모습만 보여주자라고 해서 공간을 의도적으로 인물들을 직장에 있는 모습으로만 한정시켰고 예외적으로 이제 거기 주인공인 미래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본인이 뭐 이렇게 회사로 오는 모습들 정도만 보여줬고요. 나머지는 뭐 다 그래서 공간을 그렇게 좀 컨셉추얼하게 한 공간으로 좀 집약시켰고 어쨌든 그거를 전체 어떤 큰 그림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그 안에서의 이제 밀도를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인물들의 심리나 뭐 느끼는 스트레스, 압박감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촘촘하게 그 감정들을 묘사하는데 좀 집중을 했고, 다만악에서 구하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르죠. 이건 거의 로드무비에 가까울 정도로 제가 프리프로덕션 하면서 보니까 거의 같은 한 장소가 2번 이상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물이 계속 이동하게 만들었고 누군가를 찾아서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물도 계속 이동하게 만들었고 인물도 계속 이동하면서 쫓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 인물을 쫓아가는 또 다른 인물이 있고 그러면서 그게 이 영화의 어떤 박진감이라든지 또 관객들한테 어떤 또 하나의 이제 볼거리가 되도록 만들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액션이 메인인 영화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맞춰서 또 공간도 계속 바꿔주고 볼거리를 주고 그런 걸로 인해 또 관객들한테 또 카타르시스를 주고 예, 좀 그런 식으로 큰 그림을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공간을 바꿔줬고요. 찍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는 다시는 그렇게 찍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많이 배웠고 특히나 이제 또 공간이 국내가 아니잖아요. 국내는 의도적으로 안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인물들이 다들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일상에서 보지 못하는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이 인물들을 우리가 아는 일상적인 공간에 넣으면 너무 이질적이고 가짜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잘 모르는 공간, 그래서 해외, 그리고 뭐 관광지가 아닌 해외 어딘가, 우리가 관광 가서 잘 볼 수 없는 어떤 공간으로 계속 이렇게 바꿔줘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의도는 그랬는데 막상 찍다가 후회를 되게 많이 했죠. 너무 찍는 게 힘들어가지고 해외 촬영은 다시는 안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액션 장면도 굉장히 네, 네. 크고 네, 개인적으로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마음으로 그건 접근하셨나요? 네. 액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오피스를 찍을 때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 영화의 어떤 전체적인 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피스는 스릴러지만 또 호러 장르의 그런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또 소재 자체가 실제적으로 지금 그 동시대 한국 사회에서 처음 이제 사회에 진출한 그 사회 초년생들이 겪을 만한 스트레스와 압박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려면은 이게 어떤 호러나 스릴러의 그 장르의 문법을 가져가지만 이게 과장되거나 또 가짜 같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회적인 그 사회성을 가져가야 되는 스릴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톤을 과장되지 않게 이렇게 계속 눌러서 가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다만학에서 구하소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액션이 메인이지만 그 액션이 과장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또 볼거리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액션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여주면서 그 톤이 과장되거나 또 이렇게 어떤 지나치게 좀 활극으로 보이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무술 감독님한테도 계속 주문을 했던 게 액션이 과장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네. 활극 액션이 아니라 리얼 액션으로 어쨌든 뭐 인물들이 비현실적인 캐릭터이긴 하지만 때렸을 때 타격감이나 그냥 이런 거 위주로 너무 과장되지 않은 액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그 톤을 유지하려고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해외 관객 중에 뭐 이렇게 홍경표 자른 감독님 네. 네, 이름 아는 관객들 많은데 네네. 기생충 촬영하신 네네. 분인데 그래서 이 영화 촬영하면서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그 촬영 감독님이랑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액션이면 그 지나치게 이렇게 좀 화려한 액션, 뭐 관객들 보실 때는 화려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영화 전체적인 톤 안에서 보여주는 액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 뭐 이런 것들과 또 이렇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촬영 감독님이랑 같이 그리고 또 뭐 어떤 공간들을 계속 이동하는데 그 공간을 보여주는 방식, 예를 들어 뭐 이런 장르 영화에서 많이 보여주는 어떤 도쿄다 그러면 도쿄 랜드마크를 한번 보여주고 네. 이제 막 이런 화려한 도시임을 보여주고 막 이렇게 인물들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는 뭐 이미 기존의 영화에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인물들 위주로 공간을 소개하고 그리고 뭐 도쿄, 인천, 방콕 이런 공간들마다의 도시마다의 색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 특유의 그 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색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래도 우리 영화는 일반적인 한국 영화보다 그런 외국의 도시들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색채감들을 좀 최대한 전달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촬영 감독님 자체가 이제 그런 거에 워낙 또 뛰어나게 포착해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저는 이제 큰 틀 안에서의 어떤 그 전체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면 촬영 감독님이 이제 그 공간 안에 그 어떤 공간에서의 색 그리고 뭐 구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현장에 또 감각적으로 또 잘 표현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
일반적인 한국 영화 액션 영화다 했을 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 색감이나 공간이나 그리고 미장센이나 이런 거랑 좀 다르게 보여주는 기를 원했어요. 이게 저도 그렇고 또 촬영 감독님도 보여줄 게 많은 영화잖아요. 어떤 촬영적으로. 그래서 되게 열성적으로 정말 작업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또 잘 포착해 주셔서 그게 영화에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황정민, 이정재 배우는 굉장히 경험 많은 배우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영화 같이 만드는 게 어땠나요? 그쵸. 뭐 홍준표 촬영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황정민 선배나 뭐 이정재 선배 같은 경우도 워낙 뭐 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경험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양날의 검이라고 하나요? 뭐 양날의 칼인지 검인지 아무튼 잘 다루면 저한테 연출자한테는 되게 좋은 무기죠. 뭐 더 대한민국에서 이거보다 좋은 패를 가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또 그런 거에 또 너무 또 많은 것들을 또 제가 놓쳐버리면 또 어쨌든 이게 그런 좋은 패들만 있다고 또 영화가 또 모든 영화들이 또 만족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베테랑들과 그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과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어떻게 시너지를 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역할은 이제 뭐 그분들의 현장에서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와 그분들 거를 좀 최대한 많이 빼먹어야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황정민 선배님과 또 이정재 선배님은 둘 다 뭐 대한민국 대표하는 배우지만 성향들이 또 완전히 다르세요. 그래서 두 분이 가진 어떤 개성과 또 어떤 강한 이미지, 기운들 이런 것들을 영화에 좀 이렇게 고스란히 녹아내려고 좀 고민 많이 했던. 그리고 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정말 현장에서 또 워낙 열정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스타일은 다르지만 또 그 현장에서의 어떤 그 집중력이나 이런 거는 두 분 다 뭐 워낙 대단하셔서 저도 많이 배우면서 작업했고 그분들 덕에 이게 쉽지 않은 촬영이잖아요. 해외에서 오랜 기간을 또 많은 예산과 게다가 또 위험한 또 액션 장면을 소화해야 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쉬운 작업 환경은 아니었는데 그런 또 두 분이 워낙 또 경험 많고 또 같이 또 스태프들을 잘 이끌어 주셔서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영화는 팬데믹 속에서 개봉하고 성공한 거의 유일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어땠어요? 개봉할 때요? 네. 제가 저희가 이제 태국 촬영을 3달 하고, 그게 이제 크랭크업 하고, 제 기억이 한 1월 말, 설날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명절 설날 당일에 제가 귀국한 것 같은데, 그때, 귀국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태국에 있는데 그 뉴스를 봤어요. 중국의 어떤 지역에서 좀 특이한 바이러스가 있어서 보고가 됐다는 걸 그냥 그때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봤죠. 그리고 설날 당일에 한국의 공항에 도착해서 집에 갔는데
그때 처음 딱 뉴스에 국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아, 이게 그렇구나. 당시만 해도.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후반 작업을 하는데도 계속 이게 점점 상황이 안 좋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네. 결국에는 팬데믹 상황까지 왔고 이제 극장들이 사람이 끊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점점 그 과정들이 지금도 저는 아마 뭐 물론 다른 분들도 뭐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는 되게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어떤 변화하는 과정들이. 왜냐면 네.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되게 촉각을 세우고 있었어요. 정말 이게 직접적으로 영화라는 거는 극장을 통하지 않으면 관객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영화는 극장에 걸리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만들어졌다고 해도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극장을 통해서 관객들을 만나야 영화가 비로소 이제 완성된 게 되기 때문에 정말 매일 뉴스를 보면서 체크를 하고 근데 이제 뭐 저희 투자사랑 배급사랑 이제 개봉일이 결정되고 나서도 초조하게 지켜봤죠.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원래 텐트폴 영화는 아니었지만 다른 대작들이 이제 뒤로 밀리면서 텐트폴 역할도 하게 됐고 되게 초조했죠. 네. 초조했어요. 사실은 이제 이런 팬데믹 상황이 아니었으면 후반 작업을 하면서 뭐 특히 이제 뭐 황정민 선배나 이렇게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뭐 영화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좀 어느 정도 영화에 대한 반응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얘기들은 주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블록버스터 많은 예산이 투입된 영화는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기대는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이제 되게 좀 불안함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그런 압박이 되게 컸죠. 그래서 개봉하면서 또 하필이면 그때 비가 엄청 왔어요. 한국에서. 네, 그 영화 개봉하는 그 시기에 장마가 또 엄청 심해가지고 막 제가 그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제가 8월 12일이 아마 제 결혼기념일일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기념일을 까먹어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죠. 그 정도로 하루하루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하느라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영화를 단지 제가 이제 작가 출신이기 때문에 뭐 작가를 할 때는 뭐 좋은 시나리오가 뭔지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았죠. 연출자가 되고 나서는 좋은 영화 그리고 관객들이 좋아하는 영화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코로나 상황에 또 개봉을 하고 나서 영화가 극장에 걸리고 이렇게 뭐 저희 영화는 운이 좋아서 또 잘 그 상황 안에서도 좀 무사히 개봉을 했지만 개봉을 못하는 영화들을 그리고 개봉했지만 또 관객들이 찾지 않는 영화들을 보면서 이렇게 영화 한 편을 만들고 개봉해서 관객들을 만나는 게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많이 다시 좀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영화라는 게 뭔지 영화를 만들고 결국엔 영화는 관객들을 만나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 건데 뭐 어떤 외부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됐을 때 영화를 만드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막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편 찍으셨는데 앞으로 어떤 영화 찍고 싶은지. 장르 영화인 것 같아요. 장르 영화를 좋아하고요. 특히 이제 장르 영화 안에서도 좀
그게 뭐 스릴러가 됐든 액션이 됐든 어떤 서스펜스 있는 장르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평소에 그냥 책을 보더라도 이제 그런 장르 소설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그 제가 그 OTT로 샘 페킨파 감독 영화를 봤어요. 그 네. 가르시아라는 네. 언제는 이제 가르시아의 목을 가져와라죠. 예.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멀볼까 이렇게 찾다가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어가지고. 네. 근데 그냥 영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렇게 보는 동안에 막 뭐 코로나가 뭐 어떻고 뭐 극장이 어떻고 막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보면서 그 자체로 되게 제가 그 보는 동안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뭐 그냥 그냥 이게 나한테 그냥 이게 영화구나. 예, 네. 예, 그 보는 동안에 그냥 다른 생각 안 하고 보게 하는 그런 영화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스펜스가 있고 어떤 그 감독도 한 장르의 영화만 만들었잖아요. 저도 네. 그 장르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 계속 영화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영화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다음에는 꼭 우진에 와서 예, 직접 그때 이번에 못 갔으니까 네. 예, 영화가 좀 별로여도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